엄마,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아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한 15억은 나한테는 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야.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작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한 부탁이다. 그러게요. 엄마가 그 월급 좀 더 넉넉히 주셨으면 애도 더 책임감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돈 문제에서 짠돌이처럼 굴면서 자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서운하게 하세요? 엄마는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70세 김정순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음식 장사가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요즘은 방송에도 나오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두 자녀를 혼자 키우느라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죠. 그런데 최근 자식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해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29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했어요. 작은 방에서 시작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미래를 꿈꿨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되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6살, 딸은 3살이었죠. 아이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슬퍼할 틈이 없었어요.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려면 당장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건물 청소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밥 몇 줄과 어묵 국물 몇 잔을 준비했죠. 손님이 올까?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벽까지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늦은 밤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피곤해 쓰러질 것 같아도 아이들이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라며 웃어줄 때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엄마, 학교에서 현장 학습비 가져오래요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밤새 고민했죠. 딸이 엄마, 새 교과서 사야 해요라고 하면 당장 가게 재료비를 줄이면서라도 사줬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결혼 반지까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견뎠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바쁘게 살다 보니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몰리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날도 많았습니다. 김떡순 맛집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며 SNS에서도 화제가 됐죠. 가게가 방송에 나오고 나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있고 한번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숨 돌릴 틈이 없었죠.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몸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며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죠. 엄마, 요즘 가게 정말 잘 된다면서요? 방송 나온 이후로 바쁘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바쁘기는 한데 요즘은 몸이 힘드네.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 보람은 있어. 저는 힘든 속에서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래서 제가 얘기 좀 하려고요. 사실 아내가 엄마 가게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가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요즘 집안일도 바쁠 텐데. 아들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내가 엄마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쓰였나 봐요. 게다가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와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가게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 엄마, 걱정 마세요. 아내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제가 직접 잘 얘기할게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주 월급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원 월급은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며느리라면 더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직원들과 똑같이 줄 순 없지.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금액을 떠올리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준다면 가게도 더 잘 돌아가겠지라는 기대와 함께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가게에 나오는 첫날,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거든요. 며느리가 와서 배워가면 앞으로 가게를 물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며느리가 편하게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장보며 재료 목록까지 새로 정리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설렘이 며느리의 출근 이후 차츰 어긋나기 시작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에 첫 출근한 날,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랑 식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라고 밝게 인사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면 돼. 부담 갖지 말고 물어보면서 해.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응원했습니다. 가게가 바빠지면서 며느리가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주문을 잘못 적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은 김밥 한 줄과 어묵 국물을 주문했는데 며느리는 떡볶이와 튀김을 준비하더군요. 손님이 제가 이런 걸 시킨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괜찮아. 처음이라 헷갈릴 수 있어. 손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다시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약간은 무심하게 행동하더군요. 이게 메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며느리가 계산을 맡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리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며느리가 금액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손님이 이 금액이 맞나요? 라고 묻자 며느리는 그제야 당황하며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더군요. 결국 계산을 바로잡긴 했지만 기다리던 손님들의 얼굴에 짜증이 서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다음부터는 금액을 꼭 확인하고 계산하자.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겠지만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도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배우는 동안 오래 일해온 직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여기선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더 편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 직원은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 저한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군요. 저는 재빨리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그 직원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제가 실수한 건 맞는데 꼭 이렇게 지적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이 끝난 뒤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그런데 다른 직원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들 도우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작게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니, 저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참견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 다들 내가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차츰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달랬습니다.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첫 출근 날은 그렇게 불안한 감정과 갈등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족 단톡방에서 며느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직원 단톡방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가족 단톡방에서 나간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족 단톡방을 열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요즘 다들 잘 지내니? 가게는 바쁘지만 손님들이 좋아해줘서 보람을 느낀다. 다들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모이자. 보낸 메시지 옆에 작은 체크 표시만 떠 있을 뿐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단톡방에서 나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그 알림을 곱씹으며 속만 태웠습니다. 며칠 뒤 참다 못한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며느리가 단톡방에서 나가버렸더라. 내가 뭔가 서운하게 했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해요. 단톡방에서 나간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아내에게 가게 일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 직원들에게 너무 화내지 말라고요. 아내가 그 말을 많이 서운해했어요.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섭섭할 일인가? 난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아내는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난 그냥 다들 편하게 일하라고 한 건데.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단톡방에 남긴 메시지도 아내가 오해한 것 같아요. 엄마가 다들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모이자고 하셨잖아요. 아내는 그걸 엄마가 자기를 꼭 가게로 다시 나오라는 뜻으로 한 얘기라고 받아들였어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마디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괜히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거네. 아들아, 내가 잘못한 거라면 미안하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직접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단톡방을 나가버리고 갑자기 출근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하니? 아들은 애써 중립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아내랑 얘기해 볼게요.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엄마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빈 화면 속에 남겨진 제 메시지를 보며 내가 며느리에게 정말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준다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채 해결되지도 않은 채 어느 날 큰아들이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요즘 가게는 좀 괜찮아요? 그래. 손님은 많은데 몸이 조금 힘드네. 그래도 괜찮아. 왜? 무슨 일 있니? 사실 오늘은 아내가 엄마랑 얘기 좀 해보자고 해서요. 엄마한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이 부탁을 한다는 말에 순간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들은 집안 대소사 외에는 저에게 부탁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중에 요즘 괜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15억 정도 하던데요. 엄마가 그거 제 이름으로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15억. 너 농담이지? 내가 어디서 15억을 구하니? 그러자 아들은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엄마 요즘 가게도 잘 되고 돈 좀 여유 있으시잖아요. 엄마가 사주시면 저랑 아내가 대출 끼고 조금씩 갚아갈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15억이야. 그게 무슨 작은 돈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마련하니? 게다가 가게가 잘 된다고 해도 디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간신히 버틴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지더군요. 엄마, 저희도 이제 아이도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 돈은 내가 너희들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도와주고 나서 남은 거야. 겨우겨우 모아서 내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이라고. 너희가 벌어서 살아가는 게 맞지. 내가 그 큰 돈을 다 내놓으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 15억은 나한테는 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야.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작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한 부탁이다.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더는 부탁 못 드리겠네요. 아내가 엄마랑 서먹해진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의 배경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피한 거니?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인은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거니? 아들은 짧게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부탁인가? 아니면 내가 더 이해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맞는 걸까? 침대에 누웠지만 그 밤은 한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큰아들과의 아파트 사건으로 마음이 무겁던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인사 정도겠거니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가게 일 힘드시죠? 새언니도 그만뒀으니 제가 아들 알바 좀 시켜볼까 하는데 어때요?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아들 동아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가게가 바쁜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바는 시켜도 좋은데 동아가 잘할 수 있을까? 요즘 가게 일이 많이 바빠서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 엄마, 애가 잘못해도 초반엔 봐주시고요. 그리고 월급은 기존 직원들처럼 250만 원으로 해주세요. 딸의 요청에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할게. 잘 적응하도록 옆에서 신경 써줄게. 며칠 뒤 손주 동아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 응대는 다소 서툴렀지만 뭐든 배우려는 태도가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대목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단체 주문을 해왔는데 손주 동아가 주문을 잘못 적어버린 겁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50줄, 떡볶이 5인분, 어묵 5인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번 주문했던 메뉴라 특별히 어려울 것 없었는데 공아가 김밥 수량을 잘못 기재해 15줄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음식을 가져가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김밥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순간 주방에서 그 말을 듣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둘러 주문서를 확인하니 동화가 적은 숫자가 확연히 틀렸더군요. 저는 당황하며 손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추가로 준비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손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들 식사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이대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손님이 떠난 뒤 저는 손주 동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 왜 주문을 잘못 적었니? 단골 손님 주문은 항상 정확해야 한다고 했잖아. 동화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손님이 빨리 말하셔서 제가 헷갈렸어요.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확인하고 적어야 해. 이런 실수가 단골 손님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동화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표정에는 서운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은 불편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한테 너무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중요한 단골 손님이라서 주의하라고 한 거야. 애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그러자 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 애가 처음인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적만 하면 애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겠어요? 딸의 말에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지적인가? 난 이 아들이 잘 적응해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야. 이런 실수는 가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주는 게 맞지 않겠니? 딸은 제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그 월급 좀 더 넉넉히 주셨으면 애도 더 책임감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돈 문제에서 짠돌이처럼 굴면서 자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서운하게 하세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돈을 아낀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난 날은 다 잊었니? 난 너희들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너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딸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렇게 해오셨죠. 말로는 늘 자식들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정작 지금은 엄마 혼자 다 가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거잖아요. 딸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은 딸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걸까?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며느리와의 갈등, 큰아들과의 아파트 문제, 손주의 주문 실수로 인한 딸과의 말다툼까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져 가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딸과의 언쟁 이후에는 며칠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딸이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손주 동화의 사진이었던 프로필이 바뀌었길래 무슨 사진일까 궁금한 마음에 클릭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과 큰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여행 중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푸른 바다와 화려한 리조트가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여행을 갔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행 간다고 나한테 말했었나? 내가 깜빡하고 있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전화를 걸려던 순간, 아니야. 괜히 또 내가 화난 것처럼 보이면 더 멀어질지도 몰라.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사진 속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나만 빼고 여행을 간 거야. 내가 정말 짐 같은 사람이 된 걸까? 며칠 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여행 갔었구나. 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큰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은 저희끼리 가기로 했어요. 엄마까지 모시고 가기엔 일정도 복잡하고 아내가 이번만큼은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끼리 즐거웠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속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두 아이를 위해 따로 재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 땅을 사고 돈을 모아 예금을 쌓아 올리면서도 한 번도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진심을 알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혼자 좋자고 꽁꽁 싸매고 있는 욕심쟁이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는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준비해 둔 재산을 물려주면 아이들도 나를 이해하게 되겠지.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는 알아줄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재산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얽매이고 싶어서 준비한 건 아닐까? 이걸 주더라도 지금처럼 서운한 마음만 남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을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거니?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미워할 수도 없어서 더 힘든 것 같아.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흐를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단톡방에서 나간 이후 가족 단톡방은 사실상 끊긴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딸에게 왜 다들 단톡방에 활동이 없니? 라고 물어도 엄마도 바쁘시잖아요. 우리도 다들 각자 일이 있잖아요 라는 짤막한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며 가끔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잘 지내니? 가게는 손님이 많아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자식들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단톡방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단톡방에서 나가고
딸이 여행 사진에서 나를 제외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이후 저는 자식들에게 내가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재산이 정말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하려는 욕심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 큰아들과의 아파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 15억짜리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사주세요라고 했던 그 부탁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자식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기대감으로 변질된 것 같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그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증여용 부동산과 예금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로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신 건가요? 자녀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이걸 받아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나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신 이 재산을 나처럼 힘든 시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뜻에 따라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절반은 지역 사회를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 나머지 예금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이도록 지정했습니다. 재산 환원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이 재산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할 거야. 물론 자식들에게는 이 결정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르고 오해가 더 깊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의 결정을 이해해 줄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는 거야. 자식들과 멀어진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준비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미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남겨주는 것만이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어딘가 망설이는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시간이 좀 되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딸을 조용히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딸은 머뭇거리더니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내가 엄마 입장 생각은 안 하고 화부터 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딸의 사과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묵혀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줘서 고맙다. 엄마도 너희 마음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구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내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저희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게 일이 힘들어서 오히려 폐를 끼쳤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평생 해오신 일인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그 마음을 전하려다 서로 오해했던 것 같구나. 앞으로는 우리 서로 솔직하게 더 자주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자.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저는 아이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회환원을 위한 서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 결정이 제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재산이 아들, 딸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 한 통, 따뜻한 안부 인사는 종종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은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가끔씩 찾아오고 저도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인생 역시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게 일도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짧은 여행도 다니며 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